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질환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고 결국 더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에게 찾아올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법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메디컬 TV와 함께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메디컬 TV 건강지킴이 엄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질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감기나 배탈과 같은 내과 질환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 또 습관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또 어깨 질환과 같은 신체 근육과 관련된 질환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승동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허리 질환 또 목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승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주제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원장님께서 환자분들 보실 때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통증을 많이 겪는데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절,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해서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며 이러한 증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질환들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허리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허리 질환 중에 흔하게 경험하시는 질병들을 보면 척추 측만증, 척추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척추 분리증, 요추부 염좌, 척추 골절 등이 있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선 좀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척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척추는 모두 33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척추뼈의 앞쪽 부분은 척추째라고 하며 뒷부분은 척추궁이라고 합니다. 척추뼈들이 이제 벽돌처럼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체 사이에는 제1번과 2번 경추 사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23개의 추간판이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디스크라 부르는 물렁물렁한 쿠션인데 디스크의 내부에는 젤리 같은 수액이 들어있고 디스크의 외부에는 수액을 벽처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질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허리 디스크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라는 것은 어떤 질환인가요? 현대인의 주요 질병 중 하나인 디스크, 하지만 디스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드문 편인데요. 허리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눌러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증상을 말하는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서 대응 치료가 미흡하기 쉬운데요. 나중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질환은 급성 요추부 염좌가 있는데요. 이제 교통사고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근육과 인대에 충격이 가해져서 경직이 오는 것을 급성 요추부 염좌라고 합니다. 요추부 염좌는 인대나 근육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이므로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대개 수준외로 절로 증상이 좋아져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그럼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거고 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척추 질환은 각 질환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퇴행성 변화 또는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기형, 외상, 감염 등도 원인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거나 저린 방사통인데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하게 되어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의 감각 이상이 초래되는데요. 대개 감각 저하나 무감각을 호소하지만 통증이 예민하게 나타나며 근력 또한 약해져서 발 뒤꿈치를 걷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허리 통증은 없지만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든지 서 있을 때보다 오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비슷하거나 심하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질환에는 퇴행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증상으로는 꼭 허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문 경우이지만 돌출된 스웩이 크거나 중앙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소변 기능이나 기능 장애 및 하지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어떤 진단이 이어지게 되나요? 먼저 환자의 걸음걸이부터 시작해 반사작용 등의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허벅지 뒤와 종아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까치발을 잘 못하면 천추 1번 신경의 이상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과적 검사는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방사선 촬영, 즉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 척추 조영술 등이 해당됩니다. 잘 알려진 MRI 같은 경우 척추뼈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진단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검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이나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직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행성 디스크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행성 디스크의 증상이 6주 이상 계속된다고 한다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물리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물리치료는 요통이 갑자기 시작된 급성 요통의 경우에는 빠른 회복을 바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냉찜질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친 통증이 있을 때 효과가 좋고요. 다친 부위를 냉찜질을 하게 되면 체내의 온도를 떨어뜨려 대사 활동을 늦추고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보통 다친 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뜨거운 찜질의 경우에는 긴장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피부 속 1cm 정도밖에 열을 전달시키지 못하므로 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된 통증의 경우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치료는 마찬가지로 열을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뜨거운 찜질과 차이가 있다면 피부 아래 5cm 깊이까지 열을 전달하여 깊은 곳의 근육이나 인대, 관절 부위에 생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주파 치료는 낮은 주파수를 이용해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근육 섬유를 자극해 통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 요통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물리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디스크로 인해 신경학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견인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견인치료는 통증이 발생한 부위에 앞뒤를 잡아당겨 척추 간격을 넓혀주는 것으로 척추뼈 사이의 공간을 넓혀 삐져나온 추간판에 전해지는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허리 디스크보다는 목 디스크 환자에게 있어서 효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장 치료요법, 체외 충격파 치료요법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할 때요, 엑스레이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이 엑스레이 영상을 활용해서 신경치료를 하면 더 뭐 장점이 있을까요? 척추라는 구조물이 단순히 뼈와 척수라는 신경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변에는 수많은 근육이나 인대, 중요한 혈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을 조심하며 정확하게 원하는 신경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영상을 보면서 시술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상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신경 주변에 넓게 약을 뿌려주던 방법에서 이제는 원하는 신경에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적은 양의 용량으로도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신경치료에서 효과를 보시게 되나요? 다양한 경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중재적 영상시술을 이용한 신경치료는 급성 요추 염좌와 같은 초기 질환 환자에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 환자,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 증후군, 디스크 내장증, 척추 전방 전이증 등 거의 모든 척추 질환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경초류의 경우에는 수술 전 최선의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치료를 통해서 이 치료를 계속했을 때요.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개개의 환자마다 질환의 양상이나 진행 정도나 다르겠지만 초기나 중기의 환자의 경우에는 몇 차례의 시술로 짧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 동안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많이 진행된 환자의 경우에는 지속 효과가 짧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수술에 따른 위험이나 합병증, 재발 등을 고려할 때는 최선의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랑 비슷한 질환 중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있잖아요.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발생하게 되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는 신경 통로가 좁아져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인데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액이 노화되어 딱딱해지면서 척추뼈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이로 인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관절이나 인대도 점점 두꺼워져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시기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시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럼 원장님, 허리 디스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둘 다 디스크에 영향을 줘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말씀드렸던 대로 노화로 인한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질환이며 통증이 심할 때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릴 때 증상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행 시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 가다가 쉬고 하는 중간에도 휴식을 취해줘야 하며 쭈그리고 앉으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양쪽으로 구부리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걷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앉아 있으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듭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누워서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들어 올려 볼 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마음대로 많이 올릴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는 통증이 심해져서 다리를 조금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다리가 많이 못 올라갈수록 디스크가 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큰 차이가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허리 디스크는 중장년은 물론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은 환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후에 잘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발병률이 더 높은 병입니다.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에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등 퇴행이 이루어지는데요. 더욱이 젊을 때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을 채식 위주로 한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더 많이 오기도 합니다. 영양이 불균형하고 칼슘이나 단백질 섭취가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노년에 뼈가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적당한 육류 섭취도 필요합니다. 노후에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 예방에는 육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예쁜 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척추와 뼈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반드시 건강한 식단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되고 가장 안전하고 완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치료는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생 초기에는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 중에 최근 결과가 좋은 것으로는 협착 완화 풍선 확장술, 특수신경 블록 치료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수술 치료들과 비교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특수신경 치료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특수신경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 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수술 치료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 같은 일반 환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특수신경 치료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수신경 치료는 실시간 영상 장치인 시암 장비로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할 경우에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해 주신 뭐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병 외에도요. 특수신경블록 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뿐만 아니라 급성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환이나 질병이라는 게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또 치료 후에도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생활 습관들을 가지면 더 좋을까요? 건강 유지에는 늘 적당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도 가벼운 운동은 필요합니다. 척추와 관련된 질환이지만 가벼운 산행이나 속보 등으로 걷기를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1회에 30분씩 일주일에 3회 정도가 좋고요. 일상에서 몸을 풀어주는 체조는 습관을 들여도 좋을 듯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이나 다리의 통증이 느껴지게 되시면 검사나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시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좋게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에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장년층에서 발생했던 목 디스크가 최근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 병원의 조사 결과에는 5, 60대는 디스크가 줄어든 반면에 젊은 환자 수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유달리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을 쭉 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를 장시간 보면 목뼈가 일자로 변해서 목을 잡아주는 근육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오래 지속하면 근육 경직과 염좌를 반복해서 결국 디스크를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목 디스크는 목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물렁뼈가 손상되는 건데요. 신경근이나 척수를 누르는 질환입니다. 뒷목이나 어깨 상부의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병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어깨와 팔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척수에 손상을 줘서 다리의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가 발생하기도 하니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턱을 이렇게 목 쪽으로 당기는 자세가 좋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보통 목을 당기는 자세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목이 꺾이게 되어 목 디스크 예방에는 좋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귀와 어깨의 중심선이 일치하는 곳으로 등을 꼿꼿하게 펴야만 자연스럽게 목까지 바로 서는 자세를 유지해야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다 말겠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목 디스크를 참아내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척추는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균형이 깨지면 전체의 균형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어 두통, 어깨 결림, 목 부위 결림 등의 통증을 겪고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의 경우에는 자세 교정, 물리치료, 약물, 주사치료 등의 다양한 비수술적 요법이 있으니까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비수술적 주사요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주사 중에 프롤로 인대 강화 주사가 있는데 인대 재생을 돕는 주사액을 이완된 인대 부위에 직접 주사해서 인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사용되는 주사액은 인체에 무해한 삼투압 용액이며 치료를 통해 인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약해진 척추 근육의 균형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DNA 주사요법이라고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DNA 치료는 혈관 내 섬유아세포와 콜라겐과 같은 성장 인자를 자극해서 세포의 증식과 치유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인대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원장님, 그럼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습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 틈틈이 좌우로 고개를 돌려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도 목 디스크 예방에 좋은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고 땅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고개를 들며 등을 들어 올리는 등과 날개뼈 펴기 운동과 같은 것과 앉아서 아령을 들고 팔을 90도로 세운 후에 등 뒤로 팔을 꺾어 날개뼈를 최대한 모으는 등과 날개뼈 강화 운동을 8회에 3세트씩 꾸준히 하시면 근육이 강해지고 꼿꼿한 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들은 혈액순환 장애나 뒷목, 목덜미 뭉침이나 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랜 시간 두통약을 자주 복용하거나 이유 없는 어지러움증, 눈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면 목 문제를 의심하고 가까운 병원에 들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목 질환, 또 어깨 질환, 허리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러한 통증들은 나이나 성별을 넘어서서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심하는 사이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 또 사소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메디컬 TV였습니다.